자, 요약집이요. 123페이지요. 요약집 123. 그러면 일괄경매 청구권이라고 나와있죠? 자, 지금부터 한번 봐요. 우리가 이제 이것은, 그럼 일괄경매 청구권이라는 것은 되게 간단해요. 시험에 나오는 것은요. 시험에 나오는 것은 우리가 법정 이상권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시험을 볼 때 약간의 테크닉도 필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암기가 되어 있을 것이 필요로 해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 법정 이상권은 아마 여러분들이 시험보다는 뭐가 더 중요하냐면 실무에 갔을 때 훨씬 더 중요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중에 경매를 한다고 했을 때는 보면 제일 문제가 이제 법정 이상권이 있는, 알겠죠? 그러니까 법정 이상권이 있으면 그 토지가 나쁜 땅이냐 그게 아니고 사실 법정 이상권이 있는 땅이 더 훨씬 더 좋은 땅일 수가 많아요. 알겠죠? 왜냐면 땅의 크기는 3,000평인데 건물이 여기 조그맣게 100평만 차지하고 있어. 그러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법정 이상권 있으면 난리 난다고 해서 이 땅을 경락을 안 받아. 그런데 어떻게 하면 되죠? 100평 없다고 생각해보면 되지. 그렇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 땅을 경락받으면 되죠. 그러면 두 번, 세 번 유찰되면 훨씬 더 유리하잖아요. 그러니까 봐야죠. 땅이 100평인데 60평짜리 건물이 있어. 그럼 아무 필요 없잖아요. 그 땅 사면 안 되죠. 법정 이상권 있을 때. 그러니까 법정 이상권이라는 것은 실제로 있어서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없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니에요. 알겠죠? 그래서 일단 법정 이상권을 보면 우리가 이제 365조가 뭐냐? 일괄경매 청구권이죠. 일괄경매요. 그럼 일괄경매 청구권은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것은 갑의 토지 위에 건물이 있어 없어? 없죠. 저당권이요. 저당권을 설정할 당시 2월 1일 저당권을 땅에다 설정할 당시에 토지 위에 건물이 없죠. 이걸 나대지라고 하죠. 이렇게 없다가요. 그 다음에 두 번째요. 이렇게 토지 있죠. 이 토지 위에 여기 의리요 저당권이 있죠. 저당권이 2월 1일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여기다가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걸 뭐란다? 저당권 설정자라고 그래요. 설정자가 3월 1일 건물을 신축을 해요. 그럼 이렇게 신축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일단 토지하고 건물의 수가 동일하죠. 동일해도 이 저당권자가 뭐만 경매할 수 있다? 토지만 경매할 수 있죠. 토지만 경매하면 경락이는 병이 경락을 받겠죠. 그런데요, 여러분 이 건물 어떻게 해야 돼? 이 건물, 갑의 건물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은 철거를 해야 돼. 철거를 해야 돼. 왜 철거를 해야 되냐? 토지에다가 저당을 잡을 때 토지에 건물이 없었죠. 이 저당권에 의해서 경락을 받은 사람도 토지 위에 건물이 없는 상태로 경락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뭐가 있죠? 건물이 있잖아요. 그래서 건물이 있으니까 이것을 뭘 한다? 철거를 해야 돼. 그러면 철거하면 국가 사회 경제적으로 이익이다 손해다? 손해가 되죠. 손해가 되니까 되도록이면 건물을 철거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하는 게 바로 뭐다? 일괄경매 청구죠. 우리는 여러분 주택임자 보호법을 보면 나중에 보면 공부하면 이제 배우겠지만 토지에 대한 저당권은 토지만 경매를 하고 건물에 대한 저당권은 건물만 경매를 해야 돼요. 알겠죠? 그런데 365조라는 특별한 규정에 의해서 토지에 대한 저당권임에도 불구하고 건물까지도 경매를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우리가 이제 한꺼번에 경매를 하면 병이 경락받고 건물도 병이 경락받죠. 그럼 어떻게 돼요? 토지에 대한 뭐가 나온다? 매각대금이 나오죠. 매각대금이 나오고 건물에 대한 뭐가 나온다? 매각대금이 나오죠. 여기서 건물에 대한 매각대금에서는 우선 면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어디만 된다? 토지에만 된다. 그래서 시험에서 이게 가장 중요해요. 알겠죠? 자, 두 번째요. 일괄경매하기 위해서 일괄경매하기 전에 토지하고 건물의 소재가 무조건 뭘 해야 돼? 동일해야 돼. 경매를 하기 전에만 동일하면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되냐? 봐. 이렇게 갑의 토지 위에요. 을한프로 을한테요. 저당을 잡고 갑이 건물을 신축을 했어. 그러면 토지하고 건물에서 동일하죠. 그러니까 뭐 할 수 있다? 일괄경매 할 수 있죠. 만약에 병이 건물을 지었어. 병이 토지하고 건물에서 동일이다 아니다? 아니죠. 그러면 일괄경매가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런데 병이 건물을 신축했는데 갑이 나중에 건물을 샀어. 그러면 다시 또 동일하죠. 경매하기 전에 샀어. 동일하죠. 그러면 일괄경매가 돼. 만약에 갑의 토지에 갑이 건물을 지었죠. 그러면 동일하죠. 동일한데 경매가 되기 전에 갑이 이걸 병한테 팔았어. 그럼 동일이다 아니다? 아니죠. 그럼 일괄경매가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러니까 일괄경매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저당을 잡을 때는 토지 위에 건물이 없었는데 경매를 청구하기 전에만 동일하면 된다 이 말이죠. 우선 지금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과잉경매란 말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죠. 과잉경매는 뭐죠? 토지만 경매해도 돈 받을 수 있는데 왜 건물까지 경매하냐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요 이것은 뭐죠? 이 지금 일괄경매는 그 말이 아니잖아요. 일괄경매는 뭘 얘기한다? 건물이 철거될 염려가 있으니까 철거하지 않게끔 하는 게 일괄경매잖아요. 그러니까
토지만 경매해도 돈 받을 수 있다 없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알겠죠? 그래서 과잉경매란 말이 나와 안 나와? 과잉경매가 적용되지 않고, 그 다음에 여러분 세 번째요, 일괄경매는 뭐다? 권리이지, 뭐가 아니다? 의무가 아니다, 의무가 아니다. 알겠죠? 여기까지가 여러분요 일괄경매예요. 알겠죠? 그래서 한번 봐. 일괄경매 보면 365조로 봐봐. 365조 뭐라고 되어 있죠? 123페이지 123 봤어요? 자, 그럼 보면 토지를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후, 토지를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 이때 토지가 뭐다? 나대지. 나대지란 말이 뭐다? 토지 위에 건물이 있다 없다? 없다. 설정자가 토지에 건물을 축조 줄고, 그러니까 토지를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하고 난 다음에 건물을 축조해. 그러면 바로 옆에 토지와 함께 건물에 대해서도 경매를 청구. 함께가 뭐냐? 일괄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이겠죠? 그러니까 순서가 뭐야? 순서가 토지에다 저당할 때 건물이 없다가 저당권 하고 난 다음에 뭘 한다? 건물을 신축한다. 자, 그 다음에 2번 요건 2번에 요건 2의 1번이요. 저당권 설정 당시에 건물이 없어야, 그리고 그 후에 건물이 신축되어야 한다. 그 다음에 원칙적으로 저당권 설정자가 건물을 축조해야 돼. 왜 그러냐? 이 말은 뭐다? 원칙적으로 저당권 설정자가 건물을 축조한다는 말은 이퀄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 이 말이죠. 토지하고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해야 되니까. 알겠죠? 그런데 2번을 봐봐. 2번을 보면 2번의 첫 번째 끝에요. 저당권 설정자로부터, 그 다음에 줄거 저당 토지에 대한 용익권을 설정받은 자가 토지의 건물을 축조한 경우, 거기까지. 그럼 이런 경우는 바로 뭐죠? 원칙적으로 일괄경매가 안 된다고 돼 있죠? 용익권을 설정받은 자 가로 묶어봐. 용익권을 설정받은 자, 지상권자, 임차인, 이 말이죠. 지상권자나 임차인이 건물을 축조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땅 주인하고 건물 주인이 같아요, 틀려요? 틀리죠.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다, 이 말이죠.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다. 그러면 일괄경매가 된다, 안 된다? 안 되는데 그 후 저당권 설정자가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 그 말은 무슨 말이다?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 토지 이퀄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해. 알겠죠? 그러면 다시 뭘 할 수 있다? 일괄경매를 청구. 그러니까 여러분요, 경매 개시 결정 당시 건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귀속, 여기까지. 경매 청구 당시 건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귀속 이퀄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다, 이 말이죠. 이 말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다. 그러면 일괄경매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결국 2번은 무슨 말을 많이 써놨는데 다 쓸데없는 소리죠. 무슨 말이야? 경매 청구 당시 동일해야 된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기준 하나만 딱 알고 있으면 되지. 이걸 다 읽을 필요가 뭐가 있어? 알겠죠? 그렇지 않아도 쓸 리가 많은데 아직도. 자, 3번 일괄경매 청구는 뭐다? 권리이지 의무가 아니다. 알겠죠? 권리이지 의무가 아니다. 그 다음에 효과를 봐봐. 효과 1번은요, 토지만 경매하더라도 각 채권자에게 배당 변제하고 집행비용이 충분하다. 줄고 토지만 경매하더라도 바로 옆에 집행비용에 충분하더라도 일괄경매가 허용.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과잉경매가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2번은요, 여기 봐봐. 여기 이제 봐. 좀 이따 우리가 나오는데 그냥 나온 대로 그냥 해. 봐. 여기요, 지금은요, 토지 위에 이렇게 건물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토지하고 건물에다가 의리요 저당을 잡았어. 공동으로 토지에다 저당 잡고 건물에 잡고 저당을 잡았어. 그럼 봐봐, 원래 일괄경매는 토지 위에 건물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되죠. 근데 지금 여기는 지금 뭐가 있죠? 토지에 건물이 있죠. 그런데 공동으로 토지하고 건물에다가 공동으로 저당 잡고 이 사람이 뭐라냐? 이 사람이 갑이 내가 건물을 철거하고 난 후에 다시 신축할게, 이렇게 했어. 저당 잡으면서 을한테. 그러니까 그럼 그렇게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건물을 신축을 하려면 어떻게 돼? 건물을 철거해야 되겠죠. 그래서 건물을 철거해. 건물 철거하면 뭐만 남아? 토지만 남죠. 토지가 남고 의리에 뭐가 있다? 저당권이 있죠. 그러니까 건물을 철거 후 신축하려면 먼저 철거를 해야 되겠죠. 철거를 해야 되니까 철거를 딱 하게 되면 뭐가 돼요? 이놈의 구조를 딱 보니까 이 구조가 뭐하고 똑같이 생겼어? 일괄이하고 똑같이 생겼네. 일괄이하고.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되냐? 토지에 저당을 잡을 때 건물이 없어야 되는데 건물이 있죠. 건물이 있는데 공동으로 저당 잡고 철거 후 신축하기로 했죠. 신축. 그러면 철거를 딱 하고 나니까 어때요? 철거를 딱 하고 나니까 건물이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죠. 건물이 없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뭐하고 똑같다?
일괄 경매하고 똑같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요 거기 줄고 첫 번째 끝에 공동 저당권을 설정한 후 건물을 철거하고 거기까지 줄고 공동 저당권을 설정한 후 건물을 철거하고 가운데 건물을 새로이 건물을 축조 새로이 건물을 축조 맨 끝에 일괄 경매 청구를 할 수 있다. 옆줄 긋고 법정 지상권 X 쓰고 가로 열고 닫고 원칙이라고 써. 법정 지상권 X 가로 열고 닫고 원칙이라고 써. 원칙적으로 법정 지상권이 안 돼. 알겠죠? 자, 그다음에 366조 법정 지상권이 돼 있나요? 돼 있어요? 자, 이제 되게 간단해. 이제부터는 봐. 여기요. 여기 오면 366조죠. 366조 법정 지상권이죠. 그럼 이 366조 법정 지상권은 여기서 366조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저당권이란 말이에요. 저당권은 뭐다? 물권이죠. 물권은 뭐다? 물권은 강행 규정이죠. 강행 규정이니까 포기가 된다 안 된다? 안 돼. 이게 여러분 내가 왜 쓰냐? 좀 이따 보는 관습상 법정 지상권과 달라. 관습상 법정 지상권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그것은 임의 규정. 그런데 366조는 무슨 규정이에요? 강행 규정. 차이가 있는 거라고. 알겠죠? 자, 두 번째. 여기 법정이란 말 있죠? 법정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이것을 법률의 규정이라고 얘기해. 법률의 규정은 187조죠? 187조는 뭘 한다? 취득할 때는 등기를 한다 안 한다? 등기하지 않죠? 처분할 때는 처분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 등기한 후에 뭐를 해야 돼? 처분을 해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취득할 때만 등기를 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런데 뭐를 할 때는 등기해야 돼? 처분할 때는. 그 다음에 여기요 지상권이죠. 그럼 지상권은 뭐 때문에? 우리 방금 지상권 했죠. 지상권은 뭐다? 타인의 토지 위에, 남의 토지 위에, 갑의 토지 위에 을이 건물을 소유한다. 이것을 우리 말한다 지상권이나 뭐가 있다? 임차권. 그러니까 남의 땅 위에다가 건물을 소유하려면 지상권이나 임차권이 있어야 돼요. 알겠죠? 지상권에 뭐가 있어야 돼? 임차권. 물론 여러분요 토지 전세권도 가능해. 대지를 전세 낼 수 있잖아요. 그러면 대지의 주된 목적이 뭐죠? 건물을 짓는 거죠. 그러니까 대지를 전세해가지고 건물을 지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그런 경우는 좀 드무니까요. 지상권이나 임차권 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지상권이나 임차권을 해서 남의 땅 위에다가 건물을 소유해. 그러니까 지상권이라는 말의 특징은 남의 토지 위에다가 건물을 소유한다 이 말이죠. 원래 남의 땅 위에다가 건물을 소유하면 뭐죠? 땅 주인이 어때요? 포크레인으로 묻어버리겠죠. 알겠죠? 그런데 지상권이나 임차권이 있으면 묻는다 묻지 않는다? 묻지 않죠. 알겠죠? 그래서 도만 내면 된다 이 말이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첫 번째가 중요하죠. 여기 봐봐. 갑의 토지 위에 갑이 건물 있고 토지와 건물의 수가 동일해야 돼. 이게 바로 뭐가 다르냐? 그리고 이게 저당권을 설정한다. 저당권 2월1이 원래 저당권은 토지에다 저당 잡아도 되고 건물에 잡아도 되고 방금처럼 토지와 건물에다가 공동으로 잡아도 돼. 그런데 우리가 일괄 경매 청구권하고 법정 지상권을 비교하기 위해서 일괄 경매는 토지에다 저당 잡을 때 건물이 있었어 없었어? 없었죠. 그럼 어떻게 한다? 이 법정 지상권도 그냥 토지에만 저당을 한번 잡아봐. 그런데 차이는 뭐다? 일괄 경매는 저당을 잡을 때 토지 위에 건물이 없었죠. 그런데 일괄 경매 법정 지상권은 저당 잡을 때 토지 위에 뭐가 있어야 돼? 건물이 있고 토지와 건물의 소유가 똑같아야 돼. 이게 가장 중요해. 그러니까 저당권 설정하기 전에 토지 위에 건물이 있고 토지와 건물의 소유가 동일해야 돼. 저당권 설정할 때 토지 위에 건물이 없다. 일괄 경매 청구권. 저당권 설정할 때 토지 위에 건물이 있는데 토지와 건물의 소유가 다르다. 법정 지상권도 안 되고 일괄 경매도 안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보다 저당 잡을 때 토지에 건물이 없다. 그리고 건물이 신축했다. 일괄 경매는 돼. 그런데 저당 잡을 때 토지에 건물이 있고 토지와 건물의 소유가 동일하다. 동일. 그럼 뭐다? 법정 지상권. 그래서 그러면 시험에 나올 때 뭐냐? 다음 중에서 법정 지상권이 인정되는 거 인정되지 않는 게 나와. 그럼 뭐 0.5초죠. 토지하고 건물의 소유가 동일한 것만 찾으면 되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토지하고 건물의 소유가 동일하다. 그러면 무조건 뭐다? 법정 지상권이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여기 하고 난 다음에 여기.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 갑이 토지 있죠? 토지가 있고 우리 지금 저당권이 있죠? 저당권. 그러고 난 다음에 건물의 소유자가 바뀌거나 그 다음에 여기 뭐다? 건물이 중축이 되거나 건물이 철거되고 신축이 되거나 관계없이 무조건 법정 지상권이 인정돼.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다. 저당권을 설정하기 전에만 토지 위에 건물이 있고 토지와 건물의 소유가 동일하면 돼. 그러고 난 다음에 토지와 건물의 소유가 바뀌거나 건물이 중축되거나 건물이 신축되거나 관계없이 법정 지상권이 인정된다. 중요한 것은 신축이나 중축된 경우는 무슨 건물을 기준으로 한다? 구건물을 기준으로 할 뿐이다. 그러고 나서 뭐가 된다? 임의경매. 임의경매를 뭐란다? 담보권 실행경매. 저당권에 의해서 경매가 돼. 그러니까 토지만 저당을 잡았으니까
경매가 되더라도 뭐만 경매가 된다? 토지만 경매가 되겠죠. 이걸 병을 경락인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건물의 소유자가 누구다? 건물의 소유자가 누구다? 갑이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했어요. 1번 동일했는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무슨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순간적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가 달라지죠. 그러면 건물을 철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병의 토지에다가 인정되는 게 바로 뭐다? 법정 지상권이다. 이 지상권은 등기를 한다 안 한다? 등기를 하지 않는다. 등기를 하지 않아도 지상권은 채권이다 물권이다? 물권이고 물권은 뭐가 있다? 대항력이 있다. 따라서 갑은요 지상권에 관한 뭐가 없어도 등기가 없어도 알겠죠? 토지 소유자한테 당신 땅 위에 건물을 소유할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고 아시겠죠? 그 다음에 토지를 다시 매수한 사람 있겠죠? 매수한 사람? 토지를 매수한 사람한테도 이 사람은 지상권을 5월 1일에 취득했고 이 사람은 6월 1일일 거 아니에요. 토지를 양수한 사람한테도 물권으로서 뭐 할 수 있다? 등기 없이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상권자는 등기가 없어도 토지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토지를 양수한 사람한테도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이 말이 중요해. 알겠죠? 이걸 법정 지상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간단하잖아요. 이걸 법정 지상권. 세상에 이거보다 더 쉬운 거 어디가 있어? 이게 법정 지상권인데 다 끝인데. 그럼 봐봐. 305조 법정 지상권. 305조 법정 지상권은 뭐냐? 법정 지상권은 다 똑같아. 항상 법정 지상권은 무슨 말이냐? 토지 위에 건물이 있고 토지와 건물 수가 동일해야 돼. 그러면 관습상 법정 지상권, 관습상 법정 지상권이 있어. 법정 지상권은 똑같아. 앞에 관습이란 말고 여기 305조란 말만 다르죠? 저기 366만 다르죠? 그러니까 여기요. 관습상 법정 지상권은 뭐냐? 일단 법정 지상권은 뭐가 있어야 돼? 토지 위에 뭐가 있어야 돼? 건물이 있고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뭘 해야 돼? 동일해야 돼. 토지 위에 건물이 있고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해야 돼. 알겠죠? 다 똑같다니까요. 다 똑같아. 그러니까 법정 지상권은 무조건 토지 위에 건물이 있고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해야 돼. 366조는 토지나 건물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하기 전에 동일해야 되고 305조는 건물의 의리 2월 1일 건물의 전세권 건물의 305조는 전세권이거든요. 전세권을 건물의 전세를 설정하기 전에 동일해야 돼. 예? 그럼 여기 관습상은요. 토지면 토지, 건물이면 건물을 뭘 한다? 매매라든가 교환이라든가 증여라든가 또는요 강제 경매라든가 불화 처분이라든가 대물 변제라든가 공유물 분할이라든가 이렇게 하기 전에 동일해야 돼. 알겠죠? 그래가지고 토지가 건물이 의리되고 토지는 뭐가 된다? 갑이죠. 우리가 법정 지상권을 뭐라 했다? 처음에는 동일했는데 무슨 짓으로 달라지면 법정 지상권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저당권을 설정하기 전에는 동일했는데 저당권에 의한 경매로 달라지면 366조. 전세권을 설정하기 전에 건물의 전세권을 설정하기 전에 동일했는데 전세권을 설정하고 난 다음에 토지 소유권이 아무튼 병 앞으로 바뀌었어. 뭐 때문에 바뀌었냐? 그건 필요 없어. 따지지 마. 처음에는 똑같았는데 나중에 건물의 전세권 설정하고 난 다음에 달라졌죠. 그러면은 누구한테? 갑에게 지상권이 인정된다. 305조 법정 지상권. 여기서 처음에는 동일했죠? 언제 동일했다? 매매가 있기 전에, 교환이 있기 전에, 증여가 있기 전에는 동일했는데 매매로 인해서 달라졌죠. 처음에는 똑같은데 달라지죠. 그럼 어떻게 한다? 이 토지에다가 의리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인정되는 것, 이걸 우리 뭐라 한다? 지상권이다. 무슨 지상권이다? 관습상 법정 지상권이고, 건물에 전세권이 있고 난 다음에 달라지면 305조 법정 지상권이고, 토지나 건물에 저당권이 설정되고 난 다음에 나중에 달라지면 뭐라 한다? 360이라고. 모든 것이 다 똑같다 이 말이죠.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뭐다? 아무튼 저당권을 설정하기 전에, 전세권을 설정하기 전에, 매매가 있기 전에 토지 위에 건물이 있고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뭘 해야 돼? 동일해야 된다. 이 말이 중요하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가장 기본이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때 이 건물은 건축 중이어도 된다. 이런 건축 중이란 말은 지금 준공허가가 됐어 안 됐어? 그래서 무허가도 된다. 무허가는 등기가 돼야 안 돼. 미등기도 된다. 건축 중 무허가 미등기 건물이어도 된다. 이 말이 아주 중요해. 알겠죠? 자, 두 번째, 토지하고 건물은 원시적으로 처음부터 동일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처음부터 동일할 필요가 없어. 언제만 동일하면 돼? 저당권을 설정하기 전까지만 동일하면 돼. 건물의 전세권을 설정하기 전까지만 동일하면 돼. 매매 교환이 있기 전에만 동일하면 돼. 처음부터 동일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원인무효이다. 원인무효란 말은 무슨 말이죠? 원인무효라면 토지와 건물이 처음부터 동일했다 안 했다? 안 했다. 그래서 안 돼. 여기 저당권자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신축을 했다? 그럼 봐봐. 저당권자의 동의를 받아서 신축했단 말은 토지에 저당을 잡을 때 건물이 있었다는 거야 없었다는 거야?
그래서 안 된다 말이에요. 신축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토지 인도 의무, 인도 의무를 진 자 매도인이죠. 매도인이 신축을 했다.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여기는 무슨 건물을 기준으로 한다? 구 건물을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이건 여기 있는 것은 다 똑같아.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됐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뭐를 좀 더 하냐? 관습상 법정 이상권은 일단 매매라든가 교환이라든가 증여 이런 거죠. 자, 두 번째. 여기 봐봐. 관습상 법정 이상권이 있어. 지상권이 있는데 을이 갑하고 을이 또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어. 임대차. 우리가 방금 뭐라고 그랬죠?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을 가지고 있으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하나는 뭐? 지상권. 하나는 뭐? 임차권. 두 가지죠?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지상권이 있잖아요. 지상권이 있는데 토지 소유자고 굳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은 뭐를 포기한 것이다? 지상권을 포기다. 지상권을 포기? 그럼 무슨 말이죠? 지상권을 포기? 그러니까 관습상 법정 이상권은 강행규정이다. 임의규정이다. 임의규정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임의규정이다. 왜 얘기하냐? 366조 법정 이상권은 무슨 규정이다? 강행규정. 이게 차이가 있다. 두 번째, 관습상 법정 이상권은 암기하라고 그랬죠? 두 가지가 안 된다고. 뭐가 안 된다? 관습상은 환지하고 환매. 환지하고 환매는 법정 이상권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환지, 환매 안 된다. 이렇게. 그 다음 또 한 가지. 자, 지금 관습상은 봐봐. 관습상은 첫 번째 환지, 환매 안 돼. 자, 두 번째. 지상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지상권을 한 것이다? 포기한 것이다? 그러니까 무슨 규정이다? 임의규정이다. 한 가지.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뭐냐? 강제경매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가 달라지면 강제경매. 여러분 강제경매는 뭐죠? 우리가 저당권이나 지상권이나 유치권이나 질권은 그 자체의 경매를 청구할 권리가 있죠. 그 경매를 임의경매라고 하죠. 그런데 우리 임차권은 경매할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럼 임차 인의 경매를 하려면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문을 받아 가지고 경매를 해야죠.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에 의해서 판결문을 받아서 경매하는 것은 무슨 경매를 한다?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하는 경매를 강제경매를 하는데, 강제경매를 할 때는 언제 토지와 건물의 소유가 동일해야 되냐 이 말이죠. 이때는 세 가지가 있다. 세 가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먼저 저당권이 있고, 그 다음에 가압류가 있고, 그 다음에 뭘 한다? 압류가 있다. 두 번째는 가압류가 있고, 그 다음에 뭘 한다? 압류가 있다. 이렇게. 세 번째는 먼저 판결문이 있어가지고 바로 뭘 한다? 압류를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루어진 경매를 강제경매를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가압류 이전에 저당권이 있으면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를 기준으로 동일해야 되고, 가압류, 압류가 있으면 언제 기준으로? 가압류를 기준으로 하고, 바로 압류하면 언제로? 압류를 기준으로 해. 그러니까 여러분요, 우리가 만약에 여기에서 강제경매, 건물이 경매가 되기 전에, 경매되기 전에 이미 이 토지에다가 저당권이 누가 있었다 이 말이죠. 경매되기 전에. 그러면 언제부터 동일해야 돼? 저당권 때부터 토지와 건물의 소유가 동일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만 조심하면 되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뭘 하나 보면 되냐? 여기까지만 보고 나머지는 다 암기예요. 알겠죠? 자, 그럼 봐봐. 이렇게 갑의 토지 위에 갑이 이렇게 건물을 가지고 있다가, 그다음에 을이 여기서 저당권을 가지고 있다가, 저당권에 의해서 경매가 돼가지고, 병이 경락인이고, 그다음에 건물이 누구다? 갑이 돼가지고, 이렇게 갑이라는 사람이 법정 지상권을 취득을 했어. 이렇게 지상권 취득했죠? 그러면 지상권 취득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 이 갑은 병의 토지에다가 지상권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남의 땅 위에다가 건물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것은 건물의 소유권이죠. 소유권은 주된 권리고 지상권은 종된 권리죠. 이 사람이 건물을 이렇게 여기서 정한테 팔고 싶어. 정한테 팔고 싶어. 그럼 토지 소유자가 누구죠? 병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지상권은 갑이 지상권을 취득할 때는 등기가 없어도 되죠. 그런데 갑이 이걸 정한테 처분할 때는, 정한테 등기하면 이 정은 소유자가 되죠. 소유자가 되면서, 그러면 정이 남의 땅에다가 건물을 가지고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 지상권이 있어야 되는데, 지상권이 갑이 지상권을 취득할 때는 등기가 없어도 된다 이 말이죠. 법정상 취득할 때는. 그런데 갑이 그 취득한 것을 정한테 처분하려면 정은 뭐가 있어야 돼? 등기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지상권에 관해서 등기가 있다. 그러면 정이 지상권자인데, 만약에 등기가 없다. 그럼 누가 지상권자다? 갑이 지상권자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정은 지상권이 있는 것을 넘겨받을 사람, 이 정은
갑이 지상권을 취득할 때는 등기가 없어도 취득하지만 처분할 때는 등기를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이라는 사람이 지상권을 취득하려면 등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항상 시험에 뭐라 나오냐? 지상권 등기 없이. 지상권 등기 없이 건물을 처분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지상권자는 정이 아니고 누구다? 갑이다, 갑. 갑이니까 문제는 뭐죠? 정은 지상권이 없으니까 병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한테 건물을 철거하라고 청구할 수 있는가?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왜? 건물을 철거하라고 하면은 정이 누구를? 갑을 뭘해서? 대위해서 병한테 빨리 갑한테 지상권 등기해라. 그래서 갑한테 지상권 등기 오면 빨리 나한테 지상권 이전 등기해라.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우리가 이제 여기서 되게 복잡하게 돼 있지만 이렇게 보면 돼. 어떻게 보면 되냐? 이렇게요. 자, 법정 지상권을 취득한 자가 지상권 등기 없이, 지상권 등기 없이 건물을 처분하죠. 건물을 처분해. 처분하면 대지 소유자, 대지 소유자는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알면 돼. 알겠죠? 왜냐? 지금은 지상권 등기가 없어도 대위에서 할 수 있으니까, 청구할 수 있으니까. 여기까지 여러분요, 지상권이 전부 다예요. 자, 지금부터 봐봐. 지금부터 보는 것을 뭐를 보냐면, 지금부터는 우리가 이제 암기하는 걸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명의신탁. 우리가 명의신탁에서는 신탁자고 수탁자는 누가 소유자죠? 언제나? 신탁자고 수탁자는 언제나 누가 소유자예요? 그러면 명의신탁은 언제나 신탁자가 소유자예요. 신탁법상 그거 빼고 무조건 신탁자가 소유자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신탁자, 수탁자는 절대로 법정 이상권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갑의 땅을 의뢰한 사람한테 명의신탁을 했어요. 수탁자죠. 을이 여기다 건물을 지었어. 을이. 그러면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 땅 누구 거다? 갑의 거죠. 그러니까 남의 땅에다가 건물 지었죠. 그래서 토지와 건물이 소유자가 동일하다 안 하다? 안 하죠. 그래서 법정 이상권이 안 돼. 암기해. 자, 두 번째. 지분이죠. 지분은 세 가지. 공유하는 대지. 갑하고 을하고 공유하는 대지에 건물을 신축을 하죠. 신축하면 아까 우리 했었는데 이건 무슨 행위다? 처분행위죠. 처분행위는 뭐를 한다?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전원의 동의. 그래서 건물을 신축해야 돼. 전원의 동의를 받아서. 그런데요, 이 공유자 중에 한 사람이 과반수 지분권자, 과반수 지분권자의 동의를 얻어서 신축을 했다. 신축. 법정 이상권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과반수 그러면 안 돼.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돼. 알죠? 두 번째는요, 여기서요, 갑하고 을하고 공유하는 대지 위에 공유자 중에 한 사람이 건물을 가지고 있어. 알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 지분만 이렇게 누구한테? 병한테 지분만 처분해. 지분만 자기 지분만 처분을 해. 그래가지고 건물을 갑이 가지고 있단 말이죠. 대지의 공유자 중 한 사람이 건물을 가지고 있다가 자기 지분만 처분을 해. 그러면은 법정 이상권이 안 되는 것이에요. 알겠죠? 왜냐하면 아까 우리 지상권은 채권이다, 물권이다? 물권이다. 물권은 무슨 행위다? 처분행위다. 처분행위는 뭐가 있어야 된다? 전원의 동의. 그래서 병의 동의가 있어야 되지 지분만 처분하고 병의 동의가 없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자, 세 번째는요, 갑하고 을하고 공유하는 대지 위에 공유자 중에 한 사람이 건물을 가지고 있어. 그런데 이 공유물을 분할을 해. 대지를 분할을 해. 분할해가지고 공유자 중에 한 사람 을이 단독으로 소유해. 단독으로 소유하면 법정 이상권이 인정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이제 여기서 단독 소유. 왜 그러냐? 공유자 중에 한 사람이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그 다른 공유자가 건물이 있는 걸 알면서도 토지를 분할해서 단독 소유했다고 하는 것은 건물의 존재를 한 것이다, 인정한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암기해. 여기. 자, 지금부터 암기해. 명의신탁에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돼. 직관적으로 해야 돼. 지분만 처분돼, 안 돼. 지분만 안 돼. 과반수 지분권자의 동의를 얻어 신축돼, 안 돼. 안 돼. 좀 더 우리 보면 금방 할 수 있어. 그러면 우리가 대지를 단독 소유했다, 돼, 안 돼? 된다. 알겠죠? 이렇게. 자,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뭐냐면 여기서 세 번째는요, 우리가 방금 했었었는데 갑하고 을하고 갑하고 공동 소유죠. 토지하고 건물에다가 을이 공동으로 저당을 해. 공동 저당권을 설정하고 건물을 철거 후 뭐라고 했다? 신축하기로 했어. 철거 후 신축, 철거 후. 그럼 이것은 뭐는데도 일괄 경매는데도 뭐는 안 돼? 법정 지상권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아까 우리 했었죠, 한번. 자, 그다음에 네 번째로 이제 우리가 뭐냐면 여러분 구분 소유적 공유 봐봐. 구분 소유적 공유. 아까 했었죠.
구분소유적 공유. 구분소유는 완전히 여기는 누구 것이다. 완전히 이거 누구 것? 갑. 여기는 완전히 누구 것이다. 을. 갑이 자신의 특정 부분 위에 건물을 신축했다. 그러면 토지와 건물소가 동일하죠? 그러니까 법정 이상권이 인정돼. 그런데 남의 토지, 남의 것 위에다가 건물을 지었다. 그러면 토지와 건물소가 동일하다, 안 하다? 안 하죠. 법정 이상권 된다, 안 된다? 안 돼. 이렇게. 자신의 특정 부분 위에 건물을 신축하면 된다. 구분소유적 공유. 알겠죠? 자, 이제 또, 여기서 이제 뭐를 보냐면, 매매죠, 매매. 여기서 이제 토지하고 건물이 이렇게 했죠. 토지하고 건물. 토지하고 건물이 이렇게 했죠. 토지하고 건물소가 동일하죠? 이 두 가지를 일괄해서 일괄해서 을이 매수를 했어, 매수를 했는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대지는 등기를 했어, 을 앞에. 대지는 등기했는데 건물은 미등기. 법정 이상권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왜 그러냐? 아무리 미등기라고 할지라도 갑하고 을 사이에서는 누가 소유자다? 실질적으로 누가 소유자? 미등기여도 사실상 누가 소유자다? 사실상 을이 소유자죠. 을이 소유자니까 갑하고 을 사이에서는 아무리 등기가 됐든 안 됐든 잔금 다 주고 물건 받았죠. 그러니까 을이 사실상 소유자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법정 이상권을 어떻게 해야 돼요? 처음에는 토지와 건물소가 동일해야 되는데 나중에 달라져야 되죠. 그런데요, 여기도 갑으로 똑같고 여기도 사실상 을이 소유자니까 을로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법정 이상권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안 돼. 굳이 하나를 더 하자면 이런 것이죠. 우리가 이제 갑의 토지가 있고 을이요, 돈 1억을 빌려주고 이 1억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가등기를 해. 이걸 우리 말한다? 가등기 담보죠. 건물이 없는 토지에 돈을 빌려주고 가등기를 했어. 그러고 난 다음에 건물을 만다 신축을 해. 건물을 이렇게 신축을 해. 그래서 신축을 했어. 신축을 하고 나서 이 가등기에서 대지가 가등기에서 뭐가 돼? 을 앞으로 번등기가 돼. 번등기. 신축은 3월 1일, 번등기는 4월 1일. 그래가지고 토지와 건물소가 달라진다 할지라도 저 가등기 담보는 뭐가 똑같아? 저당권하고 똑같죠? 저당권하고. 왜? 저당권도 돈 빌려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등기하고 돈 빌려주고 가등기 한 거나 돈 빌려주고 저당권이랑 똑같죠? 그래서 결국 토지에다가 저당기 잡을 때 건물이 있었어, 없었어? 없었죠. 나대지. 그러니까 법정 이상권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알겠죠? 똑같아. 그러니까 여기요, 이제 이거부터 암기해. 우리가요,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매수했는데 대지만 등기. 법정 이상권 된다, 안 된다? 안 돼. 구분소유적 공유에서는 자신의 특정 부분 위에 건물이죠. 된다, 안 된다? 된다. 여기는요, 공동저당이죠? 공동저당을 설정하고 나서 건물을 철거 후 신축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뭐가 된다? 일괄경매. 법정 이상권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 다음에 지분이 세 가지죠, 세 가지. 지분은요, 과반수 지분권자의 동의를 얻어서 신축했다. 돼, 안 돼? 안 돼.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되죠? 지분만 처분, 돼, 안 돼? 안 된다. 지분만 처분? 그건 안 된단 말이죠. 토지를 분할해서 단독 소유가 됐다. 된다, 안 된다? 된다. 이렇게. 명의상은 된다, 안 된다? 명의상은 안 된다. 명의상은 안 돼. 신탁자, 수탁자 무조건 안 돼. 이건 암기해야 된단 말이죠. 신탁, 수탁. 그 다음에요, 아까 우리 여기서 뭘 했냐면, 여기서 두 가지. 우리가 법정 이상권을 취득하죠? 그럼 법정 이상권 취득했잖아요? 법정 이상권을 취득하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취득을 딱 하면은 그것은 등기 없이도 취득하니까 등기 없이도 대항할 수 있고, 등기 없이 토지를 양수한 사람한테도 말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그런데요, 지상권 등기 없이 건물만 처분했죠? 그런 경우라도 토지 소유자는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법정 지상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여러분요, 암기예요, 암기. 그래서 우리가 366조하고 관습상하고 비교해야 되니까, 관습상이 시험이 잘 나오니까, 특히 관습상은 무슨 규정이다? 임의 규정이고, 임의 규정. 관습상은 두 번째, 환지 환매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세 번째, 법정 지상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는 것은 뭐를 포기한 것이다? 지상권을 포기한 것이다. 그 다음에 강제 경매의 경우는 저당권이 있고 가압류, 압류가 있다. 언제 기준으로? 저당권. 그 다음에 가압류, 압류는 언제 기준으로? 가압류. 그 다음에 압류가 있다. 언제 기준으로? 압류. 이렇게 기준으로 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건물은 미등기, 무허가 건물이라도 관계가 있다, 없다? 처음부터 원인 무효인 경우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대. 처음부터 원식으로 토지와 건물이 동일할 필요가 있다, 없다? 알겠죠? 저당권자의 동의를 받아서 신축을 했다? 그러면 법정 이상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요? 저당권이 있을 때 건물이 있었다, 없었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기본소유 124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자, 124. 자, 보면 어디를 보냐면, 여러분요, 의의 2번을 보면,
그 360도 무슨 규정이다? 강행 규정 이렇게요. 그 다음에 2번에 1번 보세요. 2번, 1번은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되냐? 1번이요. 토지의 저당권을 설정할 당시 토지의 지상에 건물이 존재하고 있었고 그 양자가 동일 소유자에게 속하고. 알겠죠? 그러니까 저당을 잡기 전에 토지 위에 건물이 있고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뭘 해야 돼? 동일해야 된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2번의 기억. 이때의 건물은 어떤 건물이냐면 그때 무허가 건물, 미등기 건물도 가린다, 가리지 아니한다, 가리지 아니한다. 그러면 미등기 무허가 건물 박스 해봐. 미등기 무허가 건물은 두 군데서 더 적용돼. 첫 번째, 주택임대차 적용. 주택임대차. 주택임대차는 우리가 임대차,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적용을 받는 것은 미등기 무허가를 가리지 않아. 그 다음에 뭐가 있냐? 지상물 매수 청구. 지상물 매수할 때 그 지상물은 미등기 무허가도 불문해. 무슨 말인지 지금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니은 봐봐, 니은. 니은을 보면, 니은은 먼저 여러분요, 토지 위에 뭐가 있고 1번 저당권이 있고 그 다음에 건물을 신축했어. 그럼 봐봐, 일단 1번 저당권이 있으면 1번을 기준으로 하니까 저당권이 있을 때 토지 위에 건물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죠? 그러니까 절대로 뭐가 안 된다? 맨 끝에 법정 지상권은 성립하잖아.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뭐다? 저당 잡을 때 토지 위에 건물이 있고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뭘 해야 돼? 동일해야 돼. 디귿, 건물이 없는 토지에 관해서 줄곧 저당권자의 동의를 얻어 바로 옆에 건물이 신축. 저당권자의 동의를 얻어 신축했단 말은 건물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법정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다음에 니은은요, 토지의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그 지상의 건물이 신축 중, 딱하게 신축 중. 바로 두 번째 줄 가운데 매각대금을 다 낸 때까지 기둥, 지붕, 주벽, 기둥, 지붕, 주벽. 그럼 맨 끝에 인정된다 안 된다? 인정된다. 그럼 우리 봐봐, 맨 끝에요. 건물은 뭐다? 건축 중 무허가 미등기도 가능하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요 3번 저당, 봐봐 여기 저당권을 설정하고 나서 경매가 있기 전에 뭐라고 그랬죠? 건물의 소재가 달라져도 문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기요 무슨 건물을 기준으로 한다? 구건물을 기준으로 한다. 자, 그럼 보면 저당권 설정 당시 존재하던 건물이 줄곧 개축, 중축된 경우 또는요 두 번째 줄 재건축된 경우 맨 끝에 성립한다. 이렇게. 알겠죠? 그 다음에 2번은요 뭐한 경우에도 신축한 경우에도 성립한다. 신축한 경우에도. 두 번째 2번엔 바로 옆에 무슨 건물을 기준으로 한다? 무슨 건물? 세 번째 줄 끝에 보면 구건물을 기준으로 한다. 구건물. 그래서 구건물이 조립시키면 15년이죠. 신축 건물이 콩쿠르트면 30년이죠. 그래도 몇 년을 본다? 15년. 이것은 감정평가사 시험에 나온 거예요. 그대로 해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3번은요 3번은 여러분요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뭐라고 그랬죠? 몇 번을 기준으로 1번 저당권 설정 당시를 기준으로 저당권 설정하기 전에 이미 토지 위에 건물이 있고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뭘 해야 돼? 동일하면 되고 그 이후에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도 문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줄긋지만 이미 걷으니까 저당권 설정할 당시 지상에 건물이 존재하고 있었고 양자가 동일한 소유자에 속하였다가 그 후 저당권의 실행 거기를 줄고 저당권의 실행을 뭐란다? 이미 경매. 알겠죠? 저당권 실행하기 전에 토지가 낙찰되기 전에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아까 말했죠? 경매가 이거잖아. 봐봐. 저당권을 설정할 당시에 토지의 건물이 있고 토지와 건물에서 동일했어. 그런데 경매가 되기 전에 다른 사람한테 건물이 양도가 됐다. 그래도 나중에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 경매가 되면 법정 지상권이 성립한다 안 한다? 한다 이 말이잖아요. 여러분 이 말 처음 듣는 말이에요? 봐봐. 저당 잡기 전에 토지 위에 건물이 있고 토지와 건물에서 동일하다가 저당 잡고 난 다음에 건물의 소재가 바뀌거나 증축이나 개축 때도 관계가 없고 그리고 바뀐 상태에서 건물의 소재가 바뀐 상태에서 경매가 되면은 뭐가 된다? 366조 법정이사건이 성립한다 이 말이죠.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알겠죠? 자, 4번 법정지상권은요 독립한 물권이자 우리 아까 했었잖아요. 지상권하고 지상물의 소유권하고는 별개죠. 그러니까 따로따로 처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여러분요 법정지상권은 줄 것이고 두 번째요 건물 소유자가 건물과 지상권 중 어느 하나만을 처분하는 것도 가능하다. 뭐다? 이것을 지상권에는 부종성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자, 그럼 4번은요 저당물의 경매 줄 것이고 임의 경매 이 말이죠. 담보권 실행 경매 이 말이죠. 저당 경매에 쓰면 그때 지상권을 취득하죠. 자, 그 다음 장이요. 이때 경매는 무슨 경매를 얘기한다? 임의 경매,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말하고 강제경매 박스 강제경매를 뭘 한다? 관습상 법정 지상권이다.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에요. 4번 중요하죠? 법정 지상권을 가진 건물 소유자로부터 건물을 양수하면서 지상권까지 양도받기로 한 자에 대해서 토지 소유자가 건물의 철거를 구하는 것은 뭐에 반한다? 신의칙상 허용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306조 법정 지상권 성립은 언제다? 성립, 이것은 뭐 아무것도 아닌데요. 자, 두 번째 줄 끝에 봐봐. 법정 지상권자가, 거기를 박스에, 법정 지상권자가 박스에 등기 없이 취득, 등기 없이 바로 옆에 지상권을 처분하려면 지상권 취득에 등기를 해야 하고, 이렇게. 알겠죠? 뭘 해야 돼? 등기를 해야 돼. 그 다음에 건물을 특별 승계한 제3자는요, 지상권 등기를 하지 않으면 효력이 생기지 않는단 말은 지상권을 뭐 할 수 없다? 취득할 수 없다. 알겠죠? 취득할 수 없다. 그러니까 봐봐. 나는 지상권을 취득할 때 등기 없어도 되지만 나한테 다시 넘겨받은 사람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지상권 등기가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죠. 자, 다음 판례 정리. 줄거. 미등기가 뭐가 필요 없어? 건물을 대지와 함께 양수 딱 하면 줄거. 바로 옆에 대지의 소유권이던 등기만 넘겨받고 딱 거기. 대지만 맨 끝에 법적인 사건이 발생할 수 없다. 이런 봐봐. 토지하고 건물을 일괄하여 매수했는데 대지만 등기, 대지만. 그럼 법적인 사건 돼? 안 돼? 안 돼. 그 말이라니까. 자, 그 다음에요. 2번은요. 2번은 첫 번째 끝에 토지 및 지상 건물에 관하여 공동 저당권이 설정된 후 두 번째 줄 건물이 철거되고 새로의 건물이 신축. 그러면요. 네 번째 줄 맨 끝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찾았어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됐죠? 맨 끝에 법정 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알겠죠? 그렇게 말하면 돼. 자, 그럼 3번은요. 우리가 여러분 이제 지분이죠? 봐봐. 건물 공유자 중 1인이 그 건물의 부지인 토지를 단독으로 소유하면서 그 토지에 관한 저당권을 설정했다가 저당권에 의한 경매로 토지 소유자가 달라지죠? 법정 지상권을 취득한 내리 돼 있나요? 자, 그럼 거기다가 그림을 그려.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요. 이게 갑이 있고 갑이요. 이 건물을 갑하고 을하고 공유를 해. 그러니까 건물의 공유자 중에 한 사람이 토지를 단독 소유. 항상 여러분 토지를 단독 소유 그러면 그러니까 법정 지상권을 보면 돼. 그런데 이 토지가 경매가 됐어. 경매가 돼가지고 여기 병이 경락을 받았어. 그러면 갑하고 을은 법정 지상권을 취득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그걸 지금 얘기해. 건물의 공유자 중에 1인이 부지인 토지를 단독 소유. 알겠죠? 그럼 맨 끝에 법정 지상권의 취득 이렇게. 나중에 문제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하면 돼. 자, 그 다음에 관습상 법정 지상권이죠? 관습상 법정 지상권은 동일인 소유였던 토지와 지상 건물이 매매 기타 원인으로 인하여 그러니까 뭐는 아니다? 저당권에 의한 경매는 아니다 이런 말이죠. 자, 그다음 2번요. 처분 당시 토지와 지상 건물이 어떻게 해야 돼? 동일인에게 뭐가 돼야 돼? 귀속돼야 되죠. 동일인에게 귀속. 그러면 어떻게 돼요? 첫 번째 끝에요. 원시적으로 동일인 소유에 속하였을 필요가 없고 딱 하기만. 처음부터 동일할 필요가 없다. 그 다음에 2번은요. 미등기 무허가 건물 줄 것이고 뭐 할 수 있다? 성립할 수 있다. 3번은요. 명의시탁이죠. 이런 명의시탁 경우는 이런 몇 번 얘기했어. 명의시탁은 여기는 기억 봐봐. 기억은 다르네. 구분 소유적 공유네. 구분 소유적으로 공유. 거기를 박스했죠? 구분 소유적 공유는 공유자 갑이 자신의 배타적 점유 부분의 건물을 신축.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기 땅에 건물을 신축했죠? 그리고 아무튼 중간에 뭐뭐뭐로 달라졌다 이 말이죠? 그럼 법정 지상권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래서 된다. 세 번째 줄 법정 지상권을 취득한다 이 말이죠. 알겠죠? 자, 그 다음 니은 봐봐. 니은은 그 말이 아니죠. 니은은 그냥 명의시탁이죠. 명의신탁 박스에 명의신탁. 그러면요 두 번째 줄 가운 처음에요. 신탁자는 또는요 수탁자는 맨 끝에 두 번째 줄 맨 끝에 관습상 법정 지상권을 취득했다고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봐봐. 우리가 명의시탁의 경우는 무조건 모든 소유자가 누구다? 수탁자죠. 그러니까 법정 지상권이 절대로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기억은 구분 소유적 공유고 니은은 뭘 한다? 명의 신탁이고. 그러니까 암기하라고 그랬죠?
명시상권 법정인 상권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요 4번 지상권이 부정되는 경우 이렇게 돼 있죠. 자, 지상권이 부정되는 경우 어디에다가 줄거 타인 소유 대지 위에 건물을 신축 딱 거기. 당연히 안 되죠. 남의 땅이니까. 토지와 건물의 소유가 동일이다 아니다? 아니다. 자, 니은은요 소유권의 기성에 줄거 원인 무효에 있다. 원인 무효. 이런 원인 무효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다음에 줄거 대지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건물을 지은 경우 땅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서 의리 건물을 지었다. 그러면 토지와 건물의 소유가 동일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안 된다 이 말이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니을은요 토지 소유자가 건축할 땅에 줄거 이미 토지 소유권 이전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이미 다른 말로 인도 의무를 지고 있다. 인도 의무. 그럼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다음에요 미음은 우리 시험에 한번 나왔죠? 토지의 매수인이 등기하기 전에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서 매수인이 건물을 신축했는데 문제는 매매계약이 해제가 됐어. 해제. 그럼 매매계약이 해제됐다면 해제는 언제부터 무효죠? 소급해서 무효죠. 그러면 처음부터 자기 땅에다가 건물을 건축해서 남의 땅에다가 건물을 건축해서 남의 땅. 그래서 안 돼. 여러분 아까 이게 비분했었죠? 대지 소유자가 채권의 담보로 가등기를 설정한 대지 위에 건물을 신축 딱 거기까지만.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우리가 돈 빌려주고 가등기 할 때 땅 위에 건물이 있었어 없었어? 없었죠. 가등기를 설정한 대지에다가 건물을 신축했다잖아요. 그러면 가등기 담보가 있을 때는 토지 위에 건물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법적인 상권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1번부터 미음까지 비읍까지 안 되는 것만 다 시험에 국가고시에 나왔던 모든 것도 다 그냥 모아놓은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1번부터 기업부터 비읍까지 처음부터 문제가 말이 뭐예요? 처음부터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게. 그 다음에 강제경매는 뭐다? 강제경매는 세 가지죠? 강제경매는 줄거 압류나 그 압류 설정 그 다음에 가압류가 있기 전에 저당권이 설정. 그럼 이걸 얘기하죠. 이걸 압류나 가압류가 있기 전에 저당권이 있었다. 그러면 언제를 기준으로 한다? 저당권 설정. 두 번째 줄 끝에 저당권 설정 당시를 기준으로 딱 하기만. 그 다음에 니은은 강제경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에 대해서 줄과 가압류가 있고 바로 옆에 본압류로 본압류로 이행. 그럼 언제 기준으로? 두 번째 줄 끝에 가압류가 효력을 발생한 때를 기준. 알겠죠? 그 다음에 디귿은요, 디귿은 두 번째 줄 맨 끝에 압류의 효력이 발생할 때를 기준. 이렇게. 알겠죠? 그럼 봐봐. 이 말은 뭐냐면 이거예요. 압류 있기 전에 가압류가 있고 가압류 전에 저당권이 있다. 그럼 저당권 기준으로. 그럼 저당권이 없고 압류 전에 가압류가 있다. 그럼 언제 기준으로? 가압류 기준으로. 저당권도 가압류도 없고 바로 그냥 뭐가 있다? 압류가 있다. 그럼 언제 기준으로? 압류. 이것을 그냥 이렇게 길게 써놓은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지분이죠. 지분. 여러분 지분은 봐봐. 지분은 모두 몇 가지라고 했죠? 지분은 세 가지. 지분은 세 가지. 첫 번째, 우리가요 공유하는 대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려면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돼? 아니면은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돼? 전원의 동의. 그래서 여기 한번 봐봐요. 지금 여기 보면 기억의 두 번째 줄. 토지의 공유 지분만을 양도 딱 하기. 그 다음에 니은은 첫 번째 끝에요. 지분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건물을 건축하기. 그 다음에요. 건물 부지의 공유자들이 대지를 분할하여 공유자 중 한 사람의 단독 소유로 기속하기. 자, 됐죠? 여기 한번 봐봐. 기억이 뭐죠? 기억이 봐봐. 지분만 처분. 그러면 돼? 안 돼? 안 돼. 니은은 과반수 지분권자 동의 돼? 안 돼? 안 돼. 여기는 디귿은 공유하는 대지 위에 건물이 있는데 공유하는 대지가 분할돼서 단독 소유. 된다 안 된다? 된다. 그것을 지금 얘기해. 취득한다 이렇게. 알겠죠? 그러니까 지분 이것은 기억, 니은, 디귿은 우리 시험에 다 나왔어. 알겠죠? 그런데 특히 중요한 건 디귿이야. 디귿. 알겠죠? 디귿. 자, 그럼 3번은 뭐다? 3번은 처분으로 달라져야 되죠? 처분. 그런데 안 되는 거 있어. 안 되는. 처분 다 암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안 되는 거. 3번, 2번 환지 처분. 3번 환매. 환지 처분 맨 끝에 성립되지 않는다. 환매 맨 끝에 취득하지 못한다. 그래서 2번하고 3번만 잘하면 돼. 그래서 관습상이 안 되는 건 뭐예요? 봐봐. 관습상은 뭐냐면 저당권에 의한 경매 안 되죠. 그 다음에 전세권 안 되죠. 그 다음에 환지, 환매 안 되죠. 나머지는 다 된다. 이게 정답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매고 드물변조고 불합치문이고 이걸 암기할 필요가 뭐가 있어? 이미 관습상은 다 되는데
그러니까 안 되는 것만 알면 되죠. 저당권에 의한 건 뭐다? 366. 전세권에 의한 건 몇 조다? 305조. 그 다음에 환지 환매 안 돼. 나머지는 다 돼. 간단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암기해야지. 그걸 만약에 다 암기하면 나 이거 못 본 건데 이러면 골치 아파. 증여 돼 안 돼? 없으니까 되지. 4개 빼고면 저당권 빼고 전세권 빼고 환지 빼고 환매 빼고 나머지 다 된다니까. 공유를 분할 돼 안 돼? 된다니까. 불화처분 돼 안 돼? 된다니까. 그러니까 암기하지 말라고. 그러면 골치 아프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 있는 1번 암기하려고 하지 말고 관습상은 다 되는데 안 되는 거 암기하면 돼. 뭐가 안 된다? 저당권 설정 경매 저당권 경매 안 돼. 이민경매죠? 전세권 설정 안 돼. 환지, 환매 안 돼. 나머지 다 돼. 이렇게 암기해야지.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한번 나왔단 말이죠. 다음 중에서 관습상 법정이사건이 인정되지 않는 거 박스로 해가지고 고르시오. 그러니까 그걸 언제 다 암기하고 있냐고. 저당권에 한 경매 빼고 전세권에 한 거 빼고 환지, 환매 빼고 나머지 다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경매나 공매 다 된다. 알겠죠? 그다음에 건물 철거 합의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돼. 봐봐. 그러면요, 건물을 우리가 법정이사건이 뭐예요? 법정이사건은 시계 좀 보지 마. 나도 불안하니까. 법정이사건은 뭐냐면 남의 토지 위에다가 건물을 짓는 거잖아요. 법정이사건 남의 토지에다 건물을 짓는 거잖아요. 생각을 한번 해봐. 그러면 남의 토지에다 건물을 가지고 있는 게 법정이사건인데 건물을 철거한대. 그럼 건물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건물이 없으니까 건물을 철거한다고 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법정이사건은 남의 땅 위에다가 건물을 소유해. 그런데 건물을 철거한다잖아요. 그럼 법정이사건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그것은 뭐냐? 건물을 철거하되, 여기 봐봐요. 여기 보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토지만을 타인에게 증여하고 구 건물을 철거하되 그 지상에 자신의 이름으로 다시 건물을 신축이죠. 이런 경우도 법정이사건 인정되는데 그건 왜 그러냐? 우리가 철거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철거 듣기만 해. 봐봐. 철거란 말은 내가 봐봐. 갑의 토지 위에 갑이 건물을 가지고 있어. 근데 갑이요 땅만 자기 딸한테 증여를 해. 그럼 토지와 건물 수가 달라지죠. 그럼 법정이사건이죠. 근데 뭐라고 했냐? 아버지가 건물 철거하고 내가 다시 다른 건물을 지을래 그랬어. 그럼 판례가 뭐라 했냐? 건물의 철거는 동일한 대지 위에 동일인이 건물을 소유하지 않는 걸 철거라고 그래. 그런데 이 사람은 구건물 철거하고 다시 자기 이름으로 다시 건물을 신축한다고 그랬죠? 결국 전후의 소유자가 동일하죠. 그러니까 철거가 아닌 거예요. 알겠죠? 철거란 건 뭐냐? 자기 이름으로 다시 건물을 소유하지 않는 걸 철거라고 그래. 알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봐봐. 2번은 뭐냐면 2번 중요하죠? 자, 봐봐요. 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건물만을 양도했단 말은 법정이사건을 성립했죠? 그런데요, 대지에 대해서 다시 뭘 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면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단 말은 뭐를 포기한 것이다? 지상권을 포기한 것이다. 관습상 법정이사건은 무슨 규정이다? 이미 규정이다. 포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그 다음에 5번 봐봐. 이제 다 됐어. 이제 5번이 여러분 뭐냐면 토지의 소유권이 양도된 경우 이렇게 돼 있죠. 이거 봐봐. 아까 우리 했었죠. 봐봐요. 법정이사건이 성립하면은 등기가 없어도 물권으로서 대항력이 있으니까 토지 소유자뿐만 아니라 토지 양수인한테도 뭐 없이 등기 없이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요, 봐봐. 첫 번째 끝에요. 이를 취득할 당시 토지 소유자에게 등기 없이 지상권을 주장하고 토지 소유자로부터 토지를 양수한 자에 대해서도 등기 없이 말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알겠죠? 다음 건물이죠. 건물. 아까 말했죠? 지상권 등기 없이 건물이 양도된다. 지상권 등기 없이 건물이 양도된다? 그러면 건물을 양수한 사람은 아직은 지상권자다 아니다? 아니다. 아니라고 해서 건물을 철거라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알겠죠? 그걸 지금 본단 말이죠. 자, 니은 봐봐. 니은. 법정지상권자가 지상권 등기 없이 건물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거기까지 빡세. 그렇게 하면은 세 번째 좀 맨 끝에 건물 양수인은 양도인을 대위하여 지상권 등기를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알겠죠? 그래서 니을로 가. 니을. 그래서 아직 지상권 등기가 없다고 해서 알겠죠? 그러면 줄과 첫 번째 끝에 대지 소유자가 줄었어요? 두 번째 줄 건물의 철거를 구하는 것은 뭐에 반한다? 신의 측에 반한다. 그 다음에 지료. 이런 법정이사건은 뭐를 한다? 법정이사건은 1번 지료를 지급할 뭐가 있다? 의무가 있다. 의무. 알겠죠? 그래서요, 두 번째 끝에 보면 법정이사건을 취득할 지혜 있는 자는 대지를 점유로 사명으로서 얻은 이득을 부당 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 이 말이고요. 그 다음에 2번 봐봐. 2번
간섭성 법정 지상권에 관한 치료가 결정된 바 없다면 줄고, 결정된 바 없다면 아직 치료가 결정 안 됐어. 바로 옆에 줄고 2년 이상 치료를 지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맨 끝에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없고, 또 써 치료 증감 청구한대. 치료 증감. 그러니까 치료가 결정이 없으면 그래. 그런데 만약에 치료가 결정이 된다, 결정됐다, 그런데 2년 이상 안 낸다, 그러면 지상권 소멸을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자, 7번 305조. 305조는 똑같아. 대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죠. 그 다음에 건물의 전세권 설정이죠. 대지 소유권의 특별 승계는 줄고 지상권 설정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해서 본다. 지상권 설정자 가로 묶고 지상권자 X. 지상권자 그러면 큰일 나. 지상권자 그러면 안 돼. 뭐라고 한다? 지상권 설정자라고 해야 돼. 지상권 설정자. 왜요? 왜 지상권 설정자라고 해야 돼? 전세권 설정이라고 해야 돼? 전세권 설정자가 누구다? 건물 소유자잖아요. 우리가 아까 몇 번 얘기했죠? 지상권자는 누가 지상권자다? 건물 소유자. 건물 소유자가 지상권자이기 때문에 전세권 설정자한테 법정 이상권이 있는 거지, 전세권자면 큰일 나. 항상 이 지문에서 정답은 뭐냐? 전세권자에 대하여 이렇게. 전세권자 그러면 돼, 안 돼? 안 돼. 뭐라고 해야 돼? 전세권 설정자라고 얘기해야 돼. 이런 보면 여기 한번 봐봐요. 우리가 지금 여기 지상권 했는데, 지상권은요 강의 듣는 것보다 책이 훨씬 더 어려워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우리가 만약에 지상권에 대해서 이렇게 양이 복잡한데, 아마 여러분요 이번 주나 언제 안으로요, 여러분 요약 노트 있죠? 요약 노트. 지금 여러분 요약 노트 되게 두껍잖아요. 강의 노트가 두꺼운데, 저기 작년에 특강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 있어요. 한 40페이지, 한 60페이지 정도 되나? 60페이지니까 30장 정도? 이렇게 적단 말이죠. 알겠죠? 그렇게 이렇게 압축이 되어 있는 게 있거든요. 그 압축으로 된 거 보면 한 장 안에 이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한 장 안에 들어있으니까 차라리 뭐를 보는 게 낫냐? 그걸 째려보는 게 훨씬 더 나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요, 나중에 지금 지상권은 여러분 뭐냐면 책이 훨씬 더 어렵게 돼 있어요. 자세하게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일단 여러분 그렇게 알고, 자료는요 아마 학원에서요 제공을 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